한 김의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거의 만든 지 2년이 좀 넘고 이제 거의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개봉 준비하는 동안 좀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사활들을 좀 많이 겪었어요. 이게 정말 그 어떤 개봉 지원금이라는 어쨌든 돈이 있어야 개봉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계속 떨어지고 하면서 이게 뭔가 이 영화는 개봉을 한다면 정말 기적이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어쨌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쪼록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되게 운이 좋으신 분들이실 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스크린 수가 좀 작기도 하고 상영 시간대가 좀 많이 없기도 할 텐데요. 어쨌든 좀 이렇게 좀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곤이랑 사실 고등학교 동창으로 네, 계속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친구였고 사실 의곤이가 영화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저 또한 이제 청춘을 지내다가 이제 의곤이랑 문득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몇 번의 영화를 이제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아마 제 인생에 좀 많은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아주 김희곤 감독의 페르소나 같은 지금 그건 아니고 제가 덫을 만드는 다음 영화에도 또 페르소나 프레임에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을 찾게 되고 이제 그러면 연기를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사실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좀 늦깎이 대학생이거든요. 네. 제가 25살 때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의곤이한테 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난 그때 처음에 그런 느끼고 싶다 뭐 영화 하나 쓰는 거 있으면 같이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었던 게 29살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의곤이가 기다려봐라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 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딱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이제 제가 여행을 가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제가 계속 끊고 싶은데 안 끊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전화를 했는데 그때 딱 시나리오를 딱 처음 들었는데 지금 딱 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저는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제가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갑자기 연기를 한다고. 원래 전혀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던 분한테 네. 영화를 찍겠다는 이유로 연기를 시키시면서 그분이 네. 자신의 인생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네. 거기에 대한 죄책감. 네. 죄책감 생길만 하죠. 나중에 좀 되게 잘 되면은 제가 자식을 낳으면 좀 업어 키워달라고 좀 상태고요. 네. 네, 가영 씨는 어떻게? 나중에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뭐 어떤 저의 그냥 어떤 이미지 사진을 어딘가에서 보셨대요. 근데 제가 뭐 배우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데 사진을 보고 SNS 이런 거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마침 이 친구가 배우를 하는 친구네? 그러니까 뭔가 먼저 사진으로 보고 네. 배우라는 친구니까 한번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마침 또 나이도 동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았었고 근데 사실 또 이거가 장편이 계획되어 있는 날짜에 제가 다른 촬영이 있었어요. 다른 장편이. 네. 근데
그래서 좀 할 수 없을 상황이었는데 뭔가 처음에 만났는데 되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시나리오들이 다른 배우님들도 그러겠지만 되게 어떤 역할 한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들 위주로 오게 되는데 장편인데 이거는 뭔가 사건이 하나 더 있을까 싶은데 끝날 때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뭔가 슴슴한 좀 평양냉면 같은 약간 그런 극찬의 표현인데 네. 평양냉면 같은 슴슴한. 너무 극찬했나? 잠깐만 평양냉면 공격받는 거 아니죠? 아니. 아무튼 평양냉면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슴슴한데 이렇게 좀 담백한 시나리오를 앞으로 또 만나기가 의외로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되게 생각이 있었고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좀 담담하게 진솔하게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 나왔던 그 현호도 그렇고 정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그냥 다 저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론 영화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 뭐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 둘은 다 이제 저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말씀하신 어떤 극적인 요소나 되게 뭐 이런 뭐 갈등의 막 폭발 막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어울릴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써내려갔을 때는 정말 막 엄청나게 부정적이고 되게 막 사회 반항적인 어떤 시나리오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비춰졌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은 막 짜증을 내거나 막 화를 내고 막 그 밖에 나가서 소리라도 막 지르고 싶은데 근데 정작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되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해도 그냥 시종일관 그거를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좀 계속 이렇게 덤덤하게 지내보려고 어떻게든 이 불안과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버텨내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저는 이 영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더 이제 진짜 같고 더 사실적이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어떤 인위적인 장치들을 애초부터 넣지 않고 이 영화는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아까 뭐 냉면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되게 그 소고기 묵국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냥 어떤 차인가요? 뭐 약간 담백하기도 하면서 좀 약간 밍밍하기도 하면서 네. 근데 맛은 조금 뭐 조금의 맛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양냉면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그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 일단은 인물을 이게 되게 동정의 시선으로 좀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와 별다를 것 없이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그냥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그 20대 후반의 청춘들 그냥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될 때 이제 촬영 감독이랑도 가장 처음에 말했던 것이 인물을 되게 클로즈업을 피하고 되게 어떤 과장된 쇼트들을 찍지 않고 그냥 좀 약간 동일선상에서 인물들을 좀 약간 마주 보면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카메라가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를 찍게 되면 되게 입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카메라를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막 위에서 찍고 막 아래에서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좀 영화를 좀 되게 영화 속 인물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걸 좀 배제하고 인물들이 그냥 카메라와 마주보고 앉아서 관객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뭔가 좀 같이 대화를 나누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냥 한 인간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부산영화제때 처음에 공개됐을 때 그 남동철 프로그래머님이 그 영화에 대한 소개를 이제 가난한이라는 워딩을 써서 이제 이 영화를 소개를 하신 글을 쓰셨었거든요. 네. 사실 이 영화는 가난한 부부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이 두 현호와 정이라는 사람이 되게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어떤 젊은 청춘들에 대한 얘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거를 계속 좀 동일선상의 어떤 시각에서 나와 그들이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라는 어떤 시선으로 좀 이 두 인물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가난이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 사실 이 시나리오가 딱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냥 막 중간 단계 사실 뭐 극적인거나 어쨌든 그 되게 서사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영화인데 시나리오 계획했을 때부터 처음과 끝이 명확했었어요. 처음에 보일러가 꺼진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일러가 켜진다. 그냥 딱 요 두 개로만 이제 좀 약간 글을 써내려간 시나리오였었거든요. 근데 이 보일러라는 게 어떤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어떠한 의미 부여 없이 그냥 이제 뭐 어떤 느낌만 가지고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부부에게 그 보일러가 꺼졌다가 보일러가 켜진다. 그런 느낌만 가지고서 이제 찍으면서 아, 이 보일러라는 게 되게 이 두 사람의 불안한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이 두 사람의 어떤 클로즈업이나 두 사람이 울고 슬퍼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 보일러라는 장치가 되게 이 두 사람의 어떤 불안함을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도 좀 찍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그 보일러가 켜지는 장면 중에 되게 그 문제적인 그 긴 키스 씬 있잖아요. 그 네. 키스 씬 때 보일러가 갑자기 그게 문제죠. 아좀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너무 길다. 편집 좀 잘라라. 좀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장면인데 어쨌든 그 장면에서도 이제 왜 이렇게 길게 찍었냐? 뭐 키스씬 왜 쟤는 키스만 하냐? 막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좀 두 사람의 어떤 이런 사생활 되게 은밀한 사생활이잖아요. 어쨌든 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되게 은밀한 사생활인데 그 속에서도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꺼져버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좀 뭔가 되게 좀 좌절하고 우리의 어떤 그 미래가 좀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 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의도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계속 좀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라는 거를 예, 보일러로 좀 대체했던 것 같고 사운드. 네, 그 사운드 디자인 버스 사운드 디자인 네. 버스나 뭐 네. 공사 현장이나 실제로 그 공사 현장에서 막 이렇게 울리는 그 소리는 지금 아까 그 실제 그 집주인 두 분이 집주인이셨던 그 친구가 그 영화를 보고 바로 나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집에 제가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 좀 자주 놀러 갔어요. 술을 마시러 친구의 집이었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 이제 공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공사 소음마저도 좀 약간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좀 약간 대변을 하는 뭐 낮에는 이제 공사 현장 소리, 밤에는 좀 약간 보일러 소리,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영화의 텐션을 좀 계속 이런 사운드로 좀 채워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버스 사운드. 원래 이제 좀 녹음이 다 정말 원활하게 잘 녹음이 됐었는데 당시에 사실 이제 그냥 어떤 시나리오에는 버스에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에 그 대사들이 적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현호와 정이 정도의 어떤 전화가 오는 현. 네, 저의 불안함을 충족시키는 사운드네요. 네. 어쨌든 이제 버스에서 아무런 스크립트가 없이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뭐 네. 지금 집을 보고 왔으니까 한번 떠들어 볼래? 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좀 떠드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막 떠들고 막 했었던 걸 녹음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굳이 필요가 없는 씬이었던 거죠. 그냥 집 보고 나서 그렇게 돼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가 나와 보일러가 나온다 이러고 이제 땡인 건데 필요 없는 씬이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어쨌든 이 씬을 좀 최대한 살리고자 좀 약간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제 그 추운 겨울이라는 어떤 배경 자체를 이 라디오 사운드에서 좀 약간 보여주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네, 그렇게 해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촬영 전에 한 3번
3번 정도 봤던 것 같고 다른 현장이랑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부부로 만나는 거는 저는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냥 저는 좀 이 작품은 다른 작품보다 절대로 욕심을 그러니까 거의 그 둘이서 나란히 같이 나오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나 정의 같은 경우는 부부의 이야기고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조금 더 현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욕심을 내서 좀 튀려고 하면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꾸준히 갖고 촬영을 해서 그 실제로도 좀 나이가 동갑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좀 이거 마음이 그냥 되게 좀 편안했던 모양이에요. 현장 자체가 네. 전 모르겠는데요. 아 처음 촬영이요? 네, 첫 촬영. 이제 현호 단독 첫 촬영이 이제 그 쇼핑센터에서 네. 아니에요. 저 오디션 장면이 처음이었어요. 아, 네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일단 최대한 그 의도는 안 했지만 시간의 흐름대로 좀 맞았던 것 같고 현호로서가 아니라 저 자체로서 뭔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계속 가영이한테 약간 의지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한테 집중하면서도 가영이한테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가까워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중간에 무언가 약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현호가 왜 이렇게 가끔씩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서 저라면 이게 왜 여기서 가만히 있지? 왜 여기서 이러지? 왜 뽀뽀밖에 못하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럴 때마다 약간 그 가영이나 그 정희한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개월이 어쨌든 마지막 상영까지 좀 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좀 영화를 좀 죽을 때까지 그리고 2년에 한 편씩은 좀 부지런하게 찍어 나가는 게 제 꿈이고요. 세 번째가 저도 빨리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좀 결혼을 하는 거 좀 약간 이 세 가지가 좀 제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29살의 현우로 표현했지만 제가 29살, 32살 됐거든요. 32살에 현우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물론 저도 꿈을 엄청 달려가고 있고 다독이고 있지만 오는 현실을 좀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도 은퇴를 하시고 부모님도 이제 제가 부양을 해야 되고 막연히 꿈만 쫓아가다가는 저한테 있는 것들을 좀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몇 번 하게 되는 계기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꿈도 쫓으면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연애는 하고 계신데요. 사실 뭐 연애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네.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분도 제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꿈 잃지 않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 질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게 참 슬프네요. 이 그죠? 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대답이 어렵다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슬퍼? 저는 사실은 되게 우연을 많이 의존하고 운명을 많이 맡기는 편이어가지고
아주 커다란 목표가 있거나 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저거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저는 우연히 저는 좀 영화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라서 이거를 뭐 더 할 수 있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저 영화를 찍고 있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목표가 명확해졌고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영화 찍고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약간 두 번째 겨울에서도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이제 뭔가 케어하고 싶어하고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역할인데 이 작품 말고도 이전에도 그랬고 사실 요즘도 그렇고요. 늘 약간 제가 자꾸 연인을 케어하고 먹여 살리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한 번 철없는 여자친구 시나리오가 왔어요. 근데 감독님이 실제로 만나 뵙고 안 되겠다고 하는데 옆에 계셨던 PD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본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역할 철없는 여자친구 안 되고 본인 시나리오 한번 봐달라고 연락했는데 또 남편을 또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의 목표는 올해는 좀 철없이 좀 하고 싶은 이제 본인의 좀 하고 싶은 것과 좀 이제 남한테 좀 미워 보여도 좀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몸을 생각보다 쓰는 걸 좋아해서 저 태권도도 3단까지 땄는데 제가 몸을 되게 못 쓰게 생겼나 봐요. 근데 좀 몸을 좀 쓰는 좀 되게 튼튼한 여성의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되게 정이랑 현호도 우울해 보이지만 저희도 약간 우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 모토는 뭔가 안 이루어져도 그냥 하루에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 중이고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라라랜드에 라라랜드.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한곡 아닙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제 편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철없는 느낌의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라라랜드에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너무 백지가 돼서 주인공 이름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지금 좀 긴장한 상태인데. 라이언 고슬링. 네, 그렇죠. 맞죠? 라이언 고슬링. 네. 주인공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주인공 그 캐릭터 이름이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아하. 라라 아니면 라란가? 뭐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로 그 정의 같은 역할이죠. 뭔가 누구를 케어해주고 누구를 좀 서포트해주고 그렇지만 저도 빛나야 되긴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릴 때부터는 되게 전쟁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제가 약간 뭐 저격수 이런 역할 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이제 또 저격수 시나리오 그 영화 초반부터 총 맞아 죽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남을 좀 케어하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울 것 같아요. 촬영 감독의 그 모니터를 보면서 다음에 뭐 먹지? 다음에 뭐 먹지?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영화를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6회차, 한 3회차 정도 지났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그 프로듀서 할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분명 영화에 어떤 정해진 예산이 있고 한데 이 예산에 상관없이 밥을 막 우리 다음에는 뭐 삼겹살 먹을까? 네, 뭐 10,000원짜리 뭐 1인당 10,000원짜리 뭐 밥을 먹으러 가자 한다던가 막 이렇게. 그럼 저는 또 거기서 이제 예산이 또 이거 막 모니터 보면서 막 예산이 얼마에 불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 힘드셨겠다 진짜. 근데 진짜 티도 못 내고. 밥은 정말 엄청나게 잘 먹었던 현장이었어요. 네, 그 친구 덕분에 잘 먹게 됐는데 얼만큼 오버내셨던 거예요? 예상보다. 이제 밥값만 거의 한
30, 4, 50? 네, 아.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네. 이 모든 제작비는 감독님이 지금 충당하시고 그랬던 상황. 예, 예, 맞습니다. 아, 세상에. 네. 아이고. 또 그렇게 찍으시진 않나요? 아니 저희는 저희는 네. 영화를 시작할 때 PD가 다 이미 같이 출발한 상태라서 아, 저희는 밥값을 미리 굉장히 크게 잡아놔요. 음, 술값까지 잡아놓고 아, 부족하지 않게 잡아놓지만 아무튼 근데 저희는 저희 돈이 아니었고 아 그죠. 네. 그리고 춘천은 이제 개인의 사비가 들어간 영화이긴 했지만 스텝 수가 비슷했어요. 저희도 배우랑 스텝 다 합치면은 많으면 6명, 평균적으로 한 5명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준비했던 예산 안에서는 식사를 좀 충분히 즐기고 수 있었죠. 근데 장원진 감독이 무모해서 그래요. 제 보증금을 빼서 찍은 영화라서 그걸 아까운 줄 몰랐어요. 부모님 생돈이니까 자기가 모은 돈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부모님 생돈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막 팡팡 쓰고 그런 거죠. 제가 피디 했는데 엄청 쉬웠어요. 진짜 아무거나 다 장어 먹고 그랬어요. 저희 매운탕 먹고 오늘 좀 추운데 으슬으슬한데 장어 먹으러 가고 좋다고 그래요. 술 한잔 하자고. 죄송합니다. 별의별 말씀. 제가 그 아까 맘대로 그 계산했다는 친구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니. 뭐 어쨌든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연출적인 것들 뭐 화면도 봐야 되고 연기도 봐야 되고 계속 연기를 봐야 되는데 다음 메뉴는 뭐고 네, 지금 그죠. 네,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이제 얼마가 나갔고 그죠. 네. 그리고 좀 약간 마지막으로 촬영이 좀 늦어지는 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나름 그 12시간 근로기준 시간을 좀 지키면서 좀 촬영을 했던 편인데 그래도 이제 좀 촬영 시간이 약간 좀 오버가 되고 배우 스태프분들의 그 어떤 차 시간이 끊긴다 싶을 때 제가 다 직접 운전을 해서 배우분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분명 촬영이 10시쯤에 끝났는데 나 집 들어오니까 왜 새벽 2시지? 막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 저는 한 4시간 정도 자고 다음날 촬영 준비하고 뭐 촬영 준비할 때도 이제 또 저 혼자서 이제 뭐 막 미술 뭐 벽지 바르고 뭐 옷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혼자서 좀 다 그런 식으로 어디 작업을 벽지를 그러니까 어디에 벽지를 바르신 거예요? 그 이제 영화 속에 나왔던 그 현호와 정의의 집에 있는 벽지가 원래는 네. 그 어떤 뭐랄까요? 여관 되게 오래된 낡은 여관의 어떤 벽지 같은 초록색 벽지들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좀 약간 그 박가영 배우의 제안으로 이제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신혼이라서 좀 어쨌든 좀 뭔가 이것저것 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네, 최선을 다할 네, 인테리어로서 그럴 것 같- 물론 뭐 되게 막 좋은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게 이 영화를 찍었다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다음 작업은 좀 나름 그래도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PD 분을 좀 이 영화 덕분에 좀 만나게 돼서 그 PD님? 네? 그 식사를 아니요 그 친구랑은 이제 네, 바이바이 여기까지 새해 인사 보내셨어요? 새해 인사 아니요 세상에 그밥 얘기가 나올까봐 안 보냈어요. 네. A 형이신가요? 저 ABO AB 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PD님을 만나서 이제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피디님 같이 좀 작업을 도와주실 분을 만나서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좀 어쨌든 영화를 찍으려면 이렇게 개봉하는데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어둡고 되게 다크하게 글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되게 나름대로 되게 창작 활동, 되게 생산적인 일을 계속 좀 꾸준히 하면서 좀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은 카메라를 좀 며칠 전에 구입을 해서 좀 이제 사진 작업, 좀 필름 사진 작업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서 다음 작업을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화는 다음 주 에무시네마, 그 다음 주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2번의 GV를 더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광주에서도 GV를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관객분들을 영화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좀 소소하게나마 계속 작업을 했어서 아마
글쎄요, 근데 감독님들이 좀 언제까지 편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소소하게 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정도 A형 독감으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촬영도 막 못하고. 그래서 A형 독감 아직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 계시면 꼭 정말 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렵네요. 아, 네, 이 질문이 정말 어려워요. 행복. 항상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꿈은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놓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봐주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계셔서 항상 힘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두 번째 겨울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뭔가 이 소고기 묵국 같으면서 냉면 같은 그런 담백함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